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기 회로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회로의 법칙인데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전류, 전압, 저항 이 세 개 간에 어떠한 전기적 법칙이 적용되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옴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즉 I는 R분의 V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도해낼 건데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클수록 커지고 저항이 크면 작아진다 이런 뜻을 이야기할 거예요. 되게 당연한 얘기 같죠, 그렇죠?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클수록 커지고 저항이 크면 작아지게 된다. 자, 우리가 흔히 물로 전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는 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전기가 흐르는 회로가 있다고 하면 물은 수로죠, 수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압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 그럼 물은 뭐예요? 물의 압력은 그렇죠, 수압이고요. 전기의 압력은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흐르는 것,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뭐냐? 수로에서, 물의 회로에서는요,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바로 물의 흐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물이라고 쓰게 된다면 전기에서 이동하는 거는 여기는 전류죠. 전기가 이동하는 것. 유수라고도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전기 어떤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물, 수도관에는 슬러지, 찌꺼기 같은 것이 만약에 꼈다. 그러면은 전기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물의 위치 에너지를 뭐라고 그러냐? 자, 이런 위치 에너지를 여기는 수위라고 하게 되면 전기에서는 전위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물은 수로라고 하게 되면요. 전기는 회로 혹은 전로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P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P의 압력은 뭐예요? 혈압. 혈압. P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 뭐예요? 피에는 콜레스테롤 이런 거 끼는 거 피해. 혈관에 이물질 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아무튼 전기회로의 법칙을 쭉 이야기해 보니까 물이 잘 흐르려면 수압이 세고 찌꺼기가 적어야 되는 것처럼 전류가 잘 흐르려면 전압이 높고 저항은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대로 한글로 표기하게 된다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무슨 법칙? 이것을 우리가 무슨 법칙? 옴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옴의 법칙. 자, 그래서 이거를 쭉 식을 쓰게 되면은 I는 이렇게 사는다. I는 R분의 V고, 자, V는 어떻게 사납니까? IR이고, 그 다음에 R은 I분의 V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식이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V는 IR만 외우시면은, 자, I는 어떻게 계산해요? 양쪽을 R로 나누게 되면 R분의 V고요. 그 다음에, R은 양쪽을 I로 나누게 되면 I분의 V,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V는 IR이라고 해서, V는 I 곱하기 R이고, I는 R분의 V이고, R은 I분의 V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책 앞에 나와 있게 되는 전류, 저항, 전압의 관계일 때를 우리가 그리게 된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저항의 접속이 나와 있게 돼요. 그렇죠? 자, 저항을 접속하게 되는데 이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접속을 한번 해보자.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는요,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해요.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R1, R2 이야기하고 이런 걸 우리가 직렬 접속이라고 하죠. 직렬, 곧을 찍자. 곧게 열지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하나, 둘. 나란히 병자를 써서 이걸 우리가 병렬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돼 있고, 자, 이렇게 병렬로도 돼 있다.
그러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직병렬이라고 하죠. 이 두 개는 병렬이고 이거는 직렬이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직렬이랑 병렬일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걸 저항 1번, 저항 2번, 저항 하나, 저항 둘, 저항 셋일 때. 자, 이렇게 저항이요. 첫 번째, 직렬일 때. 두 개가 만약에 직렬이게 되면요. 그냥 더하면 됩니다. 토탈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토탈 저항은 R1 플러스 R2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세 개다 그러면 더하기, 또 네 개다 그러면 또 더하기. 예를 들어 여러분 골목길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골목길 지난 다음에 두 번째 골목길 어쩔 수 없이 지나야 돼. 첫 번째 골목길에 건달이 3명 있어. 에이 싫은데 3명 있어. 자, 두 번째 골목길에 또 2명 있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3명 만나고 그 다음에 2명 만나게 되는 거죠. 야, 지금까지 너 여기까지 오는데 저항이 몇 개 있었어? 엄마, 나 첫 번째 골목에서 3명 만났고 그 다음에 2명 만났어. 총 저항 얼마? 총 저항 얼마? 5명. 토탈 저항 얼마? 5명이 되는 거죠. 토탈 저항 5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병렬로 있어요. 병렬. 여기 3명 있었고 여기 2명 있었어. 그럼 병렬이라고 하는 거는 나눠질 수 있는 거죠.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병렬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병렬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좀 특이해요. 토탈은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 계산하게 되면요. 그냥 합분의 곱이랑 똑같아요. R1 플러스 R2 더한 것분의 R1 곱하기 R2. 그냥 여러분 두 개일 땐 이렇게 계산해. 합분의 곱. 합한 것분의 곱한 거. 합분의 곱. 그럼 두 개 합한 거면 5. 곱하면은 6. 5분의 6이니까 1.2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직병렬 혼합일 때는 그러면 얘를 먼저 계산하고 병렬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하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 합분의 곱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R2 플러스 R3 합한 곱분의 R2 곱하기 R3 곱. 그리고 나중에 R1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직병렬 혼합일 때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자 그렇게 직병렬 혼합일 때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어 있고, 자 이따가 우리가 예제를 여러 가지 풀면서 또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압의 분배를 보시게 되는데, 자 이제는 이제 저항을 2개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자 저항을 3개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직렬 접속이라고 해서 자 저항이 3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얘 이름을 R1 얘 이름을 R2 R3 저항을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다가 직류 전압을 가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전류는 흐르는 이렇게 긴 쪽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네요. 그렇죠? I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걸어준 전압이 여기 V볼트일 때 각각 얼마씩 걸리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있는 저항이 1옴짜리고 여기 있는 저항이 2옴짜리고 여기 있는 저항이 3옴짜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걸어준 전압이 한 12V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전체의 저항은 얼마일까요? 토탈 저항은요. 하나, 둘, 세 개를 더하는 게 되고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고요. 왜? 직렬이니까. 그 다음에 전체의 저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몇 옴이 된다? 6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쉽죠? 다음에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얼마냐? I는 옴의 법칙에 따라서 I는 R분의 V 정확하게는 R 토탈 분의 V. 그럼 이 전체의 저항은 얼마예요? 6이고 6분의 걸어준 전압이 12니까 흐른 전류는 2A가 되겠네요. 2A. 여기 2A 흐른다는 겁니다. 2A. 그러면 이때 각 저항마다 걸리는 전압이 따로 있을 거예요. 이 R1에 걸리는 전압이 있고요. R2에 걸리는 전압이 있고 R3에 걸리는 전압이 있어요.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이쪽에 걸리는 전압을 V2, 이쪽에 걸리는 전압을 V3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걸리는 전압은 뭐냐? V는 옴의 법칙에서 V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I 곱하기 R, 전류 곱하기 전압하면은 자 여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거는 2A 똑같아요. 그러면은 2가 R1이랑 곱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V는 I 곱하기 R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1이니까 2V. 여기는 2V.
그럼 여기는요. 2에서 4V. 여기는 얼마? 3, 2에서 6V. 2V, 4V, 6V. 2V, 4V, 6V. 세 개 다 더하면 원래 거랑 어떻게 돼요? 같죠. 6 더하기 4 더하기 2 하게 되면 얼마예요? 12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공급한 전압 12와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각 저항에서 의 전압 강하의 합은, 어려운 말이에요. 전압 강하, 전압이 떨어진 거, 의 합, 전압이 떨어진 것을 다 합치게 되니까 공급 전압과 같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급이 12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뭐 보험료, 사대보험 2만 원 떼고, 사대보험 20만 원 떼고, 그 다음에 집 생활비 60만 원 떼고, 내 기초 생활비 40만 원 떼니까 총 어때요? 공급 갖게 된다. 뭐 이런 뜻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각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의 합은 공급 전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키르히호프의 몇 번째 법칙이냐? 제2법칙입니다. 제2법칙은 뭐에 대한 법칙이냐? 전압에 대한 법칙이에요. 1이 아니라 2. 그럼 1은 뭐냐? 전류에 대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기 배우기 전까지는, 저도 예전에 전기 배우기 전까지는 전압이랑 전류 중에서 전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전류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전류 용량에 따라 차단기가 결정되고, 퓨즈의 용량이 결정되고, 전선의 굵기가 결정되고, 허용 전류가 결정되게 되니까 전압보다 전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첫 번째가 뭐다? 이제 전류라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럼 그 전류에 따라서 두 번째 법칙은 어떻게 되냐? 2번, 2번. 병렬 접속일 때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병렬 접속은 저항이 어떻게 돼요? 세 개가 만약에 병렬이 됐다고 한번 해보죠. 자,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R1, 예를 들어 R2, 저항 3개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항 3개가 있으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I가 흘러서, 자, 이제 I가 이제 고민에 빠지겠죠. 길이 세 가닥이에요, 여러분. 세 갈래 길. 자, 첫 번째로 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갈지. 자, 어디로 갈지 정해야 될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장 많이 갈까요? 여러분, 만약에 수도관이 3개가 있는데 저항이 다 틀리다라고 하면은 저항이 가장 작은 쪽으로 물이 많이 흘러가겠죠. 저항이 가장 작은 쪽으로 물이 가장 많이 흘러가게 될 거니까, 자, 여기를 만약에 흐르는 전류를 첫 번째 저항으로 흐르는 애를 I1이라고 하고, 자, 여기를 두 번째를 I2라고 하고, 여기를 I3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내 I 더하기 I는 여기 세 개를 더한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I는 어떻게 돼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자, 요것과 이제 같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전체 합성 저항 R 토탈은, 자, 3개일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쓰기가 좀 그래요. 아까 2개 계산할 때처럼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플러스 R3 분의 1 분의 1 이렇게 계산합니다. 만약에 4개 다 쓸 때 쭉 이제 가는 거고요. 똑같을 때는 15옴, 만약에 9옴짜리가 3개 있다. 그럼 전체 저항을 3으로 나누면 돼요. 근데 저항값이 다 다를 때는 이렇게 분의 1, 분의 1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계산기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어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으면 어디 파냐? 저기 다산이드 홈페이지 가면 팔아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러면은 이 병렬일 때는요, 합성 저항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2개일 때는 그냥 합분의 곱인데 3개부터는 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저항이 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I1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I는 R분의 V잖아요. R은 R1 분의 전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 전압이 되니까 V가 되고요. I2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I2에 흐르는 전압은 I2에 흐르는 전류. I2는 R2분의 V
그 다음에 I3는 R3분의 V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려워요. 예. 괜찮아요. 편안하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 안 할 수는 없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설명하기 싫어요. 왜? 어려우니까. 하지만 이거 설명 안 하면 우리가 공부할 게 없어요. 공부할 게 없습니다. 혹자는 물어봐요. 이게 우리 집에 전기를 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점점 뒤에 가면서 기기 배우고 설비 가면 우리 집에 있는 차단기 원리가 바로 이 원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내용 봅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앞에서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회로에서 임의의 한 점에 유입된 전류와 유출된 전류의 합은 같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키르요프의 제1법칙입니다. 뭐에 대한 법칙? 전류에 대한 법칙. 식이 어려우면 이것만 외우셔도 돼요. 일단 제가 빨간색 쓴 거 아셨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만약에 어느 도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도로가 이렇게 삼거리예요. 삼거리인데 자동차가 가는 걸 보니까 여기에 이 삼거리에 들어가는 게 10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나가는 게 5대가 나갔어. 그러면 이쪽으로는 몇 대 나갈까요? 몇 대 나가요? 분명히 5대 나갈 겁니다.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것과 나간 것의 합은 같아요. 그렇죠? 대수합은 같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대수합이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0대가 플러스 됐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대, 마이너스 5대는 뭐예요? 0이 되는 거죠. 대수합은 0이 되는 거죠.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것이 10이라면 나간 것을 다 더하게 되면 10이라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들어오는 게 20이었어요. 10이었어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5야. 2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계산할 필요도 없이 얼마나? 3이다. 여기가 3이 아니고 2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중간에서 뭐가 샜다는 거죠. 여기서 5대가 나갔는데 여기가 4대예요. 그럼 한 대는 어디 있어요? 가운데 멈췄다는 거죠. 그럼 이상한 거죠. 뭔가 도로에서 뭔가 사고가 발생한 거죠. 정기적으로도 사고가 발생한 거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바로 누전 차단기가 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키르요프의 제1법칙은 전류에 대한 법칙, 이 법칙은 전압에 대한 법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똑같은 게 N개 있다. N개의 저항. 만약에 저항이 10개가 10옴짜리가 직렬로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개 10옴짜리가 직렬로 되어 있게 되면 10 곱하기 10 하면은 얼마? 100옴이 되는 거죠. 근데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되어 있다. 10개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항을 R을 개수로 나누게 되면 됩니다. 똑같은 거. 그러면 10개를 10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1옴이 되는 거죠. 둘은 10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요?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해서 쭉 가봐요. 그럼 이거 10분의 1 하게 되면은 1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1분의 1을 하게 되니까 그냥 1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만약에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직렬 결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작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병렬 결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렬회로의 분배 전류 계산.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산업기사 가게 되면 꼭 나왔던 건데, 최근에는 기능사에도 조금 한두 문제 정도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사에서 문제가 나와서 여기에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자, 문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그림과 같아요. 자, 분배 전류. 만약에 이쪽에 회로가 전원이 이렇게 있고, 저항이 2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하나, 둘. 그럼 이쪽을 우리가 R1이라고 하고 이쪽을 R2라고 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고 전체 전류 I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I1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I1. I1에 흐르는 전류는요. 일단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전류 곱하기 두 개를 더한 것분에 R1 플러스 R2 분의 그 다음에 상대방 겁니다. 상대방 거. 상대방의 저항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아이온에 흐르는 전류는 상대방의 저항이 클수록 이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클수록 내가 더 유리한 겁니다. 상대방의 저항이 커야 이쪽에 더 잘 흐르게 되는 거죠.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수도 파이프가 있는데 이쪽이 저항이 더 커요. 그러니까 찌꺼기가 많이 껴있어. 그러면 당연히 I1으로 흐르는 전류가 더 커지겠죠. 따라서 I1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에서 두 개를 계산했을 때 상대방이 R2, 상대방의 저항에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I2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그대로 가서 I2는 전체 전류 곱하기 R1 플러스 R2 분의 어떻게 돼요? R1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분배회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키르요프의 법칙이 있어요. 키르요프의 법칙. 자, 키르요프의 법칙 1법칙은 뭐라고요? 뭐에 대한 법칙? 1법칙은 전류에 대한 법칙. 자, 그리고 2법칙은 뭐에 대한 법칙? 전압에 대한 법칙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지의 접속, 그리고 측정, 휘스톤 브릿지, 배율기, 분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지의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왔냐면은 우리가 배터리를 연결하게 되는데 만약에 1.5V짜리 건전지를 사왔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1.5V를 사와서 연결하게 되면 전압이 몇 볼트예요? 1.5V가 맞겠죠. 그렇죠? 그럼 두 개를 연결했다고 한번 해보죠.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은 또 3V가 되겠죠. 1.5V짜리가 두 개니까. 그런데 이 배터리 내부에도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 전기를 방해하는 힘이 작기는 하겠지만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럼 이게 한 개일 때는 뭐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만 두 개, 세 개면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조금 더 많아지게 되면 이제 계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 접속 하나를 할 때에는 회로를 하나 구성할 때에는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자 만약에 저항이 하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이 여기에 전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이 있게 되면은 이제 내부에 있는 저항, 건전지 안에 있는 저항은 조그마한 소문자 R이라고 하고 여기를 E라고 했을 때 자 이거를 R이라고 하면은 전체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게 되면 I는 전체 저항분의 전압인데 전체 저항은 요 R도 있고 요 R도 있으니까 R 더하기 R 해서 그 다음에 전압은 E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 개가 되면 한 개가 아니라 10개 20개가 되면은 계산법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3개가 만약에 있게 된다. 3개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흐르는 전류 I는 외부 저항 R은 그대로 가는데 플러스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분의 전압도요. E1 플러스 E2 플러스 E3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N개 있을 때 몇 개인지 몰라요. N 몇 개 있을 때는 그러면 R 플러스 NR 분의 NE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자, 전지가 그럼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는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렬일 때는 이렇게 N을 저항에다 곱했는데 만약에 병렬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병렬일 때 I는 R 플러스 N을 개수로 나누게 되죠. 아이고. 내부 저항을 개수로 나누게 돼서 여기에 전압을 계산합니다. 전압은 이제 병렬일 때는 똑같게 되니까. 직렬일 때 전압이 올라가지만 전원은 병렬로 되어 있으면 똑같게 되는 거죠. 용량이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용량이. 자, 그래서 계산식을 또 그림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류와 전압 및 저항의 측정으로 가서 자, 전류와 전압 저항을 어떻게 측정하게 되느냐. 자, 일단 두 번째 측정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전원을 측정하게 될 때는요. 전압이랑 전압은요. 병렬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콘센트 여러분 집에 많이 있죠. 여러분 집에 콘센트는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전원이 있으면요. 이 전원에 콘센트가
여기에도 하나 있고요. 자, 여기에도 하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콘센트는 다 병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은 다 220V 똑같죠. 이쪽에서 콘센트에서 220V를 써도 옆에 측에 전압에 영향이 미치는 게 없게 되는 거죠.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압을 측정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전압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병렬로 결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압계는. 전압계는 이렇게 V로 표시하거든요. 볼테이지 메타라고 해서. 전류계는요, 전류는 흐르는 양을 우리가 얼마큼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흐르는 양이 얼마큼인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 만약에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암페어 메타를 이렇게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전압을 측정할 때는 병렬로 전압계를 접속한다. 다음에 전류를 측정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전류계를 어떻게 직렬로 부하와 직렬로 접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시게 되면은 분류기랑 배율기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첫 번째, 제가 배율기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 이 길이 몇 센티미터일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길이를 재라고 하면서 드린 게 뭐냐면은 줄자가 아니라 딱 10cm 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10cm 자면은 기껏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cm 자를 가지고 자, 이걸 잴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쌀을 한 가마 주고서 자, 이거 몇 킬로그램일까요? 물어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울은 10kg짜리 저울만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생각하는 시간.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쌀이 한 가마 정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씩 덜어서 10kg짜리 저울에다가 조금씩 덜어서 몇 번 이제 일은 해야 되겠지만 덜어서 하게 되면 그 계산된 걸 다 더하게 되면 전체 한 가마의 쌀 무게가 나오겠죠. 또, 자, 이런 것도 10cm 자밖에는 안 되지만 비록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하고 남은 걸 좀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한 30cm 정도라고 하는 거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전압계가 있는데 이 전압계가 예를 들어 한 100V 정도까지밖에 잴 수 없는 전압계라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게 저거 한 1000V 정도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감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V, 100V보다는 높다는 걸 우리가 딱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럼 어떻게 재야 될까요? 자, 여기에 몇 볼트인지 모르는 전압이 있고 내가 재려고 하는 게 100V의 전압계밖에 없다. 근데 예를 들어 한 1000V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재는 거는 100V짜리밖에 없다. 그러면 아마 100V짜리 전압계 하게 되면 100V 전압계 팍 그냥 손상될 겁니다. 소손될 거예요. 그래서 100V를 직접 재면 안 되죠. 이때 할 수 있는 거 마치 이런 역할을 해서 이 전압계가 만약에 100ohm이라면요. 100ohm이라면은 이 전압계의 저항을 재서 그 전압계와 직렬로 내가 지금 재고자 하는 게 10배잖아요. 그렇죠? 10배. 그럼 9배짜리 저항을 직렬로 도는 겁니다. 9배짜리. 그럼 여기다가 9배니까 900ohm짜리 저항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은 어떤 전압 분배 법칙에 따라서 자, 이 전체 전압은 저항이 900대 100으로 그러니까 9대 1로 걸리게 돼서 요 양단에는 900V의 전압이 걸리고 자, 요 양단에는 100V의 전압이 걸리게 돼서 이 전압계에서 나온 전압에 딱 10배를 하면 전체 전압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재려고 하는 전압이 한 10,000V 정도 된다.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밖에다가 몇 배? 이것의 100배잖아요. 그렇죠? 100배면은 99배짜리를 놓는 겁니다. 99배. 9,900ohm짜리. 9,900ohm짜리를 놓게 되면요. 여기는 몇 볼트 걸리게 돼요? 위에는
990V, 9900V가 걸리게 되고요. 내가 100V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합치게 되면 10,000V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뻥튀기 시킨다고 해서 배율기라고 하게 되고요. 배율기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의 배수 빼기 1만큼의 저항을 직렬로 결산합니다. 직렬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20배 뻥튀기 돼서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몇 배짜리? 19배짜리 저항을 직렬로 놓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10배를 측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9배짜리를 놓으면 되고요. 2배를 측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1배짜리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배율기가 있으면은 또 전류를 분배하는 분류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류기는 뭐냐? 전류기를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가 있는데 이 전류가 한 10A인데 내가 1A밖에 안 되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류 1A. 그러면은 이 나머지 저항에 뭐예요? 9A를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편에. 그래서 옆으로 새는 통로로 더 많은 전류가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전류는 10분의 1밖에 안 돼야 되겠죠. 그렇죠? 10분의 1밖에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또 분류기라고도 하게 되고 배율기는 전 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은 병렬로 측정하고 전류는 직렬로 측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배율기는 직렬로 결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류기는 병렬로 결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병력을 좀 가지고 반대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죠. 다음에 휘스턴 브릿지. 휘스턴 브릿지의 핵심 내용은 뭐냐? 자, 휘스턴 브릿지라고 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약에 저항이 있게 되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저항이 접속되어 있다. 자, 이때 여기다가 전압을 가해준다.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은 전류는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이렇게 흐르지 않겠어요? 따다다다단 I가 와서 쭉 두 갈래길 가서 이렇게 다시 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이쪽의 저항값이 임의의 저항이라고 하면은 둘 사이를 만약에 전선으로 이어게 되면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검유계라고 해서 전류가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를 측정하는 애를 놓게 되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안 흘러가고 딱 그 평형되는 순간이 있다고요. 어느 순간. 여기를 만약에 P, Q, X, R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대각선을 곱했을 때 서로 같아지게 되면, 즉 PR이랑 어떻게 XQ랑 곱했을 때 딱 같아지게 되는 순간 여기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브릿지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지의 저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임의의 저항값이 어떤 건지 모른다. 예전에 여러분 혹시 양팔저울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양팔저울이라고 해서 양팔저울 재는 원리가 뭐죠? 양팔저울의 기본 원리는 한쪽에다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놓고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측정하고자 하는 걸 놓고 이 반대편에다가 추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추를 넣어가지고 딱 평행하게 되면 이 추의 무게를 합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의 무게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지의 저항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저항이 있는데 그 저항이 이게 몇 ohm인지 알고 싶어. 몇 ohm인지 알고 싶은데 여기다가 저항을 놓고 가변 저항이라고 해서 이게 살살 돌렸을 때 전류가 딱 흐르지 않는 순간을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가 만약에 10ohm이고 여기가 10ohm이에요. 여기는 5ohm이에요. 그러면 이때 딱 평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10 하면 100이죠. 그럼 5 곱하기 얼마? 21대 100이니까 여기가 25ohm이구나 딱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의 정 R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R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R은 양쪽을 P로 나누면 되니까 P분의 XQ 이것과 같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브릿지 평형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브릿지 평형. 그래서 지금 거기는 X 나왔네요. X는 어떻게 돼요? Q분의 PR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떨 때 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기사 실기 가면 어떨 때 응용이 되냐면요. 지중선로에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 저희 다산에두가 있는 곳이 세종입니다. 세종은 대부분 다 지중선로예요. 전선이 다 땅에 묻혀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지중선로에서 세종청사까지 가야 되는데 전선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세종청사까지 지중선로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점에서 전선이 끊어졌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가공설로. 공중으로 갈 때는 육안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지중일 때는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땅을 뭐 다 파야 되나요? 막 이렇게 땅을 다 파봐야 하나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전선이 예를 들어 1km당 1옴이라고 하면은 저항을 계산했을 때 한 5옴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5km 정도 되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구나라고 하는 머레이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사 실기에서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딱 이야기할 때, 야, 내가 전기 기능사 배우러 왔지 수학 공부하러 왔나? 아니, 내가 전기 기능사 하러 갔지 이거 알아서 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이제 기초들이 모여서 이런 응용 회로가 되는 것이고 실무에 이용하는 다양한 계측기라든지 뭐 이런 해소법, 해결법들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잘 알면요. 아무리 복잡한 기계라도 우리가 동작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구동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기 기능사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넣겠죠. 이런 것들이 실무에도 소용없고 그냥 책에만 있는 공연불이면은 뭐하러 이렇게 다 문제를 냈겠습니까? 그렇죠? 필요하니까 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뭐다? 그냥 대각선의 곱길이 서로 같으면 된다. P, R,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 곱한 게 이쪽에 있는 거 두 개랑 곱했을 때 같으면 된다. 이것만 알아도 다 아는 거예요. 아셨죠?